어제 열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지난달 15일 방송된 SBS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앞서 해당 방송에 대해선 출연자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라고 부르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패널로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 등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답해야 될 거는 본인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맥락상 김 의원이 언급한 건 정식 명칭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인데 이를 줄여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발언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다수 보수 성향 위원들은 순화된 용어를 써야 한다며 행정지도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이 추천한 손영기 위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건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방송통신심의위 추천 백선기 위원장도 대통령 부인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고 해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자가 부적절하다거나 얘기를 해서 제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놔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심재흔 위원은 김 여사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을 지칭한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네이밍된 부분이고 이외에 여사를 붙였어야 할 자리에 김건희라고 한 대목은 찾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심의원 한 명만 문제 없음 의견을 내고 나머지 참석위원 과반이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내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인 정당 2곳과 방송사, 방송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9명으로 방심위의 의결에 따라 구성됩니다. 앞서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들은 추천단체의 해당 분야 대표성에 의문이 들고 위원이 보수 성향 일색이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한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에 대해 방심위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여당 측 위원 3명만 참가한 오늘 방심위 회의는 MBC에 집중됐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MBC의 보도로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방심위원은 대통령이 참모와 나눈 대화를 공적 대화로 볼 수 있느냐거나 비속어를 보도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MBC는 외교 행사에서 이뤄진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 공적 활동이며 대통령실에 정확한 발언을 물었지만 16시간 동안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을 키운 건 대통령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심위는 당시 140여 개 언론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지만 MBC에게는 최고 수위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또 다른 방송사들에게는 생각 없이 MBC를 따라 보도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놨습니다. KBS는 종합적인 고려 없이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명시한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사과문을 제출했고, 류희림 위원장은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징계인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자막 논란 당시 MBC 보도를 따라간 게 아니라 자체의 확인을 거쳤다고 밝혔던 SBS. 그리고요, 아까 표현하신 것 중에 저희가 그대로 따라갔다는 표현을 확인을 다 하셨나요? 예, 나름대로 이제 확인을 해서 메인 뉴스에 나간. 홈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역시 권고 처분만 받았습니다. 방심위는 또 종편 등 다른 방송사들도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대부분 정정 보도를 했다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거부하고 방심위의 심의로 언론 자유가 위축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YTN에게는 두 번째로 무거운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정희인입니다.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 소위 회의. 심의를 방청하러 왔던 시민들이 발길을 되돌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본회의장을 통제하고 선착순 10여 명에게만 오직 TV를 통한 방청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이들은 방심위가 방청을 제한한 것부터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심의를 자인하는 것이라 꼬집었습니다.
MBC의 과징금, YTN의 관계자 징계라는 최고 수준 제재를 내린 데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정권 눈밖에 난 언론을 겨냥한 표적 심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권력 입맛에 맞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등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 비판은 방송의 공적 역할입니다. 참여연대는 심의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마치 확정적으로 허위 사실이다,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태도인지. 언론계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현직 기자 11,000여 명이 소속된 한국기자협회는 긴급 성명에서 이번 무더기 징계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정권의 재갈 물리기로 규정했습니다. 전국 56개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방송기자연합회도 정부의 불편한 보도에는 징계의 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언론학자들은 통상 잘 부과하지 않는 과징금 중징계를 내린 점이나 여권 추천위원 3명만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 평가했습니다. 각각의 독립적인 언론사들이 비슷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MBC의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다른 보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과대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전국 언론노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자처한 방심위가 청부 심의를 했다며 권력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